가끔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에게 인두겁을 썼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나쁜 사람들을 가리킬 만한 표현은 좀처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잡아 감금한 뒤 돈을 갈취, 마인드 컨트롤로 가족 간 불신을 일으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살해했던 그들. 검찰은 그들의 범행을 짐승의 소행이라 비난했고 재판부는 주범인 X에게는 사형을, 공범 B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비정한 악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보도 규제가 걸렸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잔혹한 사건 내용 때문에 표현 방법이 극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61년 4월 28일에) 일본 기타 큐슈에서 태어난 X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유함 속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응석을 받고 자랐던 X. 초등학교 시절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교내 웅변대회에서 3학년을 제치고 우승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우등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X를 가르치던 교사들은 성적은 좋지만 공상과 허언증이 심하다며 그를 신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X가 팀플레이가 되지 않는 인물이라며 그를 멀리했고 고등학교 때는 불순 이성 교제가 발각되며 남학교로 전학 가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가업을 이어받아 이불 판매업을 했던 X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에 자의식이 강하고 엘리트 연기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대학을 졸업했다, 형은 의사 출신이다 등 여러 거짓말을 하며 남들을 속여왔던 X. 그는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구슬렸기에 많은 여성이 그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후에 모든 범행의 공범이 될 B도 있었죠. X보다 한 살 어렸던 B는 면의회 의원을 지내는 아버지 밑에서 온순하게 자라났던 여성이었습니다. 1980년 여름에 X가 입수했던 전학 가기 전 학교의 졸업 앨범에서 B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학창시절 X는 나름 유명했기에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말을 나눈 적 없었던 B. 그녀는 갑작스런 그의 전화에 난처해했지만 호기심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 X와 B. 하지만 이때 X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후에 B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결국 X와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때 그와 헤어졌다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84년에 B는 숙모에게 자신과 X의 관계를 알리며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B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숙모는 곧바로 B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B의 아버지는 화를 냈고 그들을 헤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84년 8월에 B의 집을 찾아온 X와 이야기를 나눈 B의 아버지는 그가 연기한 예의 바르고 좋은 청년에 속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청년이면 자신의 집에 데릴 사이로 들이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는 X에게 이혼을 약속받고 B와의 교제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X는 당시 언변이 좋았을 뿐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관계를 허락받자 어느 순간부터 X는 B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B가 아닌 그녀의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B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자 X가 갑자기 돌변해 B에게 폭력을 가한 뒤 그녀에게 과거 일기장을 가져오게 시켰던 날, X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어보며 하나하나 B를 신문했습니다. X에게 빠져있던 B는 사랑하는 것은 당신뿐이라며 어찌하면 자신을 믿어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X가 B에게 요구한 것은 가슴에 담배 자국과 허벅지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따랐던 B에게 X는 그녀의 전화기를 건네며 연락처에 있는 모든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끊으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연락처에는 선후배나 직장 상사까지 포함돼 있었죠. 그러한 요구까지 따랐던 B.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점점 야위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던 B의 어머니는 X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직접 만나 딸과 헤어지라 요구했습니다. X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B의 어머니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그들은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후에 체포돼 법정에 선 B는 자신의 어머니와 X의 관계가 동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모종의 협박에 의한 관계였을 것 같다고 추측했지만
이에 관해선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B의 어머니는 후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일단 헤어짐을 강요했던 B의 어머니의 입을 막은 X는 더욱 B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5년 2월에 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는 직장에서 수면 부정 및 과로로 쓰러졌고 2월 13일에 집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B의 아버지는 세간의 시선을 신경 쓰며 구급차의 사이렌을 울리지 않게 조치했다고 합니다. X는 B를 이틀 만에 퇴원시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고 거기서 그의 괴롭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B에게 그런 사고를 치면 자신이 경찰에 불려갈 것이고 그러면 귀찮아진다며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그녀의 적나라한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던 X. B의 부모는 장녀인 그녀를 X와 결혼시켜 후계자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B는 의절당하며 1985년에 분적했기에 B의 여동생, 즉 집안의 차녀를 강제로 결혼시켜 차녀의 남편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B 가문의 재산을 탐냈던 X는 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안 좋은 소문을 냈지만 결국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누렸던 B가의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했던 X. 1987년에 X는 자신을 야쿠자라 말하고 다니며 강제로 손님들에게 이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의절당하고 직장을 퇴직했던 B는 X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당시 B는 과거 지인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했고 그들이 항의하면 욕을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B를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X는 사무실 기숙사에서 B를 재웠고 가끔 그녀를 아내에게 데려가 함께 아내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B가 오기 전부터 X는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1992년 1월에 X의 아내는 장남을 데리고 도망쳐 경찰서로 피신했고 상담소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X와 B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경찰에 신고했을 때 X는 체포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풀려났고 그녀에게 분풀이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X의 아내의 소원은 그와 이혼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었고 상담소로 온 지 2개월 만에 그녀의 소원은 이뤄졌습니다. 후에 X가 살인죄로 체포됐을 때 그녀는 만약 자신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처럼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했다 합니다. X는 회사에서도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판매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칭찬했고 좋지 않은 직원들은 조롱하며 괴롭혔죠. 그렇게 X는 1억 8천만 엔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강압적으로 판매했던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신고했고 1992년 7월에 사기죄와 협박죄로 경찰에 수배된 것입니다. X는 B와 함께 도주했고 기타 큐슈에서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 D에게 접근했습니다. D의 도움으로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X. 하지만 X는 D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X는 자신을 학원 강사라고 속여 D의 누나에게 접근했고 남편과의 불화를 상담받은 X는 D의 누나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X는 D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D의 딸 A가 엄마 없이 자라면 안 된다며 자신의 집에 B가 있으니 맡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누나도 X에게 빠져 있었고 자신도 그의 생각이 맞다 생각한 D는 결국 A를 X와 B에게 맡겼습니다. 그 뒤 술이 약한 D를 취하게 만들어 부동산 사업을 하며 벌였던 여러 불법 거래를 알아내 D를 협박하기 시작했던 X. X는 이를 빌미로 D에게 딸 A를 성적으로 학대했고 회사 돈을 횡령했으며 B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는 다른 사실 확인서를 쓰게 했습니다. 얼마 뒤 D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고 X는 자신의 아파트로 그를 불러들여 매일 괴롭혔습니다. X는 자신의 부재 시에도 B로 하여금 그를 괴롭히도록 지시했고 만약 대충 했을 경우 B 역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X는 A에게도 아버지 D를 괴롭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괴롭힘에 사용했던 것은 통전, 전신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와중에도 D는 임신 중인 B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며 좋은 아이를 낳으라는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1996년 2월 26일 반복되는 통전, 굶주림으로 인해 D는 결국 세약사했습니다. X는 사망한 D를 보며 A와 B에게 해체하라 명령했고 그를 직접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D가 죽어갈 무렵 A에게 D의 팔을 물어 이빨 자국을 내는 모습을 찍은 뒤 종이 한 장을 건넸던 X. 백지인 종이를 보던 A에게 X는 나는 아버지를 죽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D가 사망한 뒤 X는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2천만 엔이 넘는 금품을 갈취했던 그였기에 D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것이죠. D가 죽은 후 X는 B에게 그동안은 자신이 돈을 마련해 왔으니 이제는 네 차례라며 의절했던 본가로가 손을 벌려보라 명령했습니다. B의 어머니는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돈을 어느 정도 쥐어주었으나 B의 여동생은 무슨 폐를 끼치는 거냐며 언니가 집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B에게 남은 것은 돈을 버는 방법뿐이었습니다. 1997년 4월부터 그녀는 자식을 할머니에게 맡긴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행복했던 그녀는 X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B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X는 B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녀가 D라는 남성을 살해한 공범이라 말하며 세간에 알려지면 어찌 되겠냐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구실로 X는 B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였고 B를 불러들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해 장례식을 치른다는 소식을 전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X의 가짜 장례식에 참석했던 B는 다시 붙잡혔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을 능가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리에는 X에게 저항해선 안 된다는 각인이 생겼을 것입니다. 1997년 5월에 B는 한 번 더 도망가려 했지만 그녀를 감시하던 A 때문에 다시 X에게 붙잡히며 모든 것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X는 B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B의 가족들을 위협했고 원치 않는다면 매일 퇴근 후 자신의 아파트에 들러 일정 금액을 지불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B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매일 2시간이 되는 거리를 오가며 X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가문의 오점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가끔 X는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취하게 만들었고 취중에 나온 그들의 이야기를 녹음해 약점을 잡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자 X는 그들에게 통전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X는 자연스럽게 B의 여동생과도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X가 노릴 인물은 경찰 출신이자 B 가문의 대릴 사이로 들어갔던 B의 여동생의 남편 G였습니다. 매일 퇴근 후 장인과 장모님, 아내가 어딘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G는 어느 날 아내의 안내로 X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처음 X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G를 포섭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알게 된 여러 비밀을 G에게 알려주었던 X. 그는 G에게 너는 B 일가와 핏줄이 이어진 존재가 아니기에 따돌림 받는다며 그의 아내가 저질렀던 불륜 등 과거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결혼할 당시 B의 아버지가 토지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G에게 B 일가에 대해 불신을 갖도록 유도했죠. X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B 일가를 G에게 보여주며 그동안 당신을 속여온 그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G는 X가 보는 앞에서 B 일가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한 나날이 지속되며 X는 B의 여동생에게 매일 남편 G에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이혼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말을 했고 결국 둘은 이혼 합의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매일 퇴근 후 X의 아파트로 가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X의 아파트로 향했고 매번 통전을 당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후에 같은 방식으로 약점을 잡힌 G 역시 마찬가지였죠. B의 아버지는 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X는 그런 그를 강제로 퇴원시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그해 8월 B의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G는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G는 자신의 자식들을 X의 아파트로 데려왔죠. 당시 수배 중이던 X와 B를 찾는 경찰이 B 일가를 가끔 드나들기도 했지만 약점이 잡혀 있고 그것을 밖으로 알리기 싫었던 B 일가는 경찰로부터 X를 보호했습니다. G의 퇴직금까지 얻어낸 X가 다음으로 한 일은 B의 아버지의 친가, 즉 B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 일가의 이상한 움직임을 알게 된 다른 친척들의 가등기 신청으로 X는 원하는 돈을 얻지 못하자 그 모든 분풀이를 B 일가에게 했습니다.
B 일가가 X에게 바친 돈은 최소 6,300만 엔, 하나로 거의 7억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은 당시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더 이상 돈을 구하지 못했던 B의 아버지는 이미 사고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일가가 망한 이상 X에게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미 그의 정신 상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 21일, 돈을 구해오지 못한 B의 아버지에게 화가 난 X는 B에게 명령해 그를 괴롭혔고 결국 B의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남아있는 B 일가에게 톱을 주며 그를 유기하기 좋게 만들라 명령한 뒤 옆에서 자기 아들의 생일 파티를 벌였던 X. 그는 이미 인간이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1월 20일, 거듭되는 통전에 B의 어머니 역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X는 B와 B의 여동생에게 그녀를 붙잡게 한 뒤 지에게 교사를 지시했습니다. B의 어머니가 정신 이상 상태로 언제 날뛸지 모른다는 걱정에 처리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했다는 X. 이후로 그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 말다툼을 벌인 B의 여동생과 그녀의 딸에게 X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X는 B의 여동생이 어머니처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지와 그녀의 딸에게 어머니를 어찌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말은 즉 딸과 남편에게 자신의 어머니, 아내를 살해하라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B의 여동생 역시 가족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1998년 4월 13일에 통전과 식사 제한으로 인해 지 역시 쇠약사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남은 것은 A와 B, B의 조카 둘, X의 자식 둘, 총 6명이었습니다. 지가 사망하고 한 달 뒤에 X는 B에게 부모의 원수를 갚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 미리 방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즉 X는 B에게 자신의 조카들을 살해하라고 돌려 말한 것입니다.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운반하기 편하다며 한 달간 그들에게 주는 밥의 양을 줄인 뒤 A와 B로 하여금 B의 조카 2명을 살해하게 했던 X. 그렇게 맨 처음 사망했던 A의 아버지 D를 포함해 총 7명이 X의 아파트에서 사망했습니다. 2002년 1월 30일에 A는 틈을 타 도주에 성공했고 곧바로 조부모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D가 죽은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A는 조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월 14일에 X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인 A의 고모로 인해 X는 A가 머무는 장소를 알게 됩니다. X는 A의 조부모 집에 방문했고 A가 돈을 훔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등 거짓말로 그들을 믿게 한 뒤 A를 강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A는 X에게 끌려가기 전 아저씨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적힌 메모를 할머니에게 몰래 넘겼다고 합니다. 메모를 읽은 A의 할머니는 X를 수상하게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2002년 3월 6일에 X와 B는 체포됐습니다. 처음 경찰은 A에 대한 상해와 감금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A와 B의 자백으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X의 모든 범행은 밝혀지게 됩니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기에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해체에 사용된 물건들을 샀던 영수증을 비롯해 여러 간접 증거, 자백으로 인해 검찰은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X는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B 일가의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했을 뿐 자신은 그저 지켜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X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X의 지배하에 놓여 서로를 증오하고 있던 A와 B의 증언이 거의 일치하고 B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도 자진해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해 무죄를 주장하는 X의 증언은 모순이 많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X와 B가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2005년 9월 28일 제1심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오구라 지부는 선고 공판에서 X와 B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 9월 26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내려진 공소심 판결에서 X의 사형 판결은 유지됐고 B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X는 지속적으로 항소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2011년 12월 12일에 그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X와 B가 체포되던 당시 18살이던 A는 사건 이후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거기서 만난 남성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X의 아들에 따르면 X는 복역 중 당뇨병이 생겼고 현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뭐라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X가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지옥에 끌려가기를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